이곳은 가평 계곡 사건의 고 윤상섭 씨가 사망한 장소입니다. 정면에 5m 정도의 바위 위에서 다이빙을 한 뒤에 물속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그알 제작진에게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윤 씨의 아내 이 씨는 남편 사망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제보를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상하게도 오히려 이 씨의 아내, 제보했던 아내가 용의자가 되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결혼식 안 할 수도 있지만 결혼 후에도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두 번째,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남편 윤 씨는 벌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하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이 씨는 그 월세방에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이 있었어요. 남편 윤 씨 돈으로 마련한 신혼집이 있었습니다. 이 신혼집에는 아내 이 씨와 아내의 지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 이 씨가 이 집을 구했는데 이 집을 구하면서 정말 희한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셋집의 주인을 만나서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아내 이 씨는 전셋값을 깎는 게 아니라 왜 전셋값을 더 내기를 원했을까요? 세 번째, 남편 윤 씨는 다수의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보험이 계속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필 사고 당일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마지막 효력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남편 윤 씨는 돈 3,000원이 없어서 친구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너무 배가 고파. 생수랑 라면 사 먹게 3,000원만 빌려줘 라고 합니다. 대기업 연구원인데 돈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까지 될 뻔했다고 합니다. 남편 윤 씨는 벌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벌었던 모든 돈을 아내에게 바치면서 살았던 것이죠. 다섯 번째, 남편 윤 씨는 장기 매매를 시도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 윤 씨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내 이 씨는 남편의 장례식 도중에 남편의 월세방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일곱 번째, 아내 이 씨는 내연남이 있었어요. 이 내연남과 가평 계곡에 가면서 남편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 계곡에 같이 갔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남편 윤 씨가 이 씨의 남편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덟 번째, 남편 윤 씨의 차가 있었는데 현재 이 차를 아내 이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종 과태료가 월세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냥 차를 가져간 것만으로도 이상한데 많은 과태료가 나오는 운전 습관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물론 누가 차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자, 누군가를 만나시면 운전할 때의 태도를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과속운전, 음주운전, 난폭운전, 욕설, 양보 안함의 특징이 보이면 위험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싶잖아요. 양보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마음이 위험한 마음일 수 있어요. 소시오패스들이 이러한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최면 기술 중에 예스 세트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예스하면 계속 예스하게 됩니다. 이 가평 계곡 사건에서 이 씨가 정말 남편 윤 씨를 해치려 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아내 이 씨가 의도가 있던 없던 결과적으로 남편 입장에서는 지배당하고 조종당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윤 씨는 회생 신청 과정에서 아내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들어보시죠. 그치, 내가 말했지? 그래서 어떻게 응.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긴 내지 마. 그럼 소집일도 가지 마. 그게 낫지. 이렇게 지배와 조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보통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아내 이 씨는 가평 계곡 사건 이전에 자꾸 남편 윤 씨를 수영을 하게 했어요. 수영을 잘 하는지 확인했을 수도 있죠.
이후 놀러 가서도 물속에 막 빠뜨리려 하고 원하지 않는 물놀이를 시켰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물에 막 빠뜨리고 하는 사정 과정이 없었더라면 남편 윤 씨는 이 5m 바위 위에서 절대 뛰어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가봤어요. 엄청 높아요. 무서워요. 아무나 뛸 수 없습니다. 남편 윤 씨는 수영을 못하지만 판단 능력을 잃고 바위에서 뛰어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에 아내 이 씨가 계획적이고 의도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적 가해자가 없는 피해, 억울한 피해를 실제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스라이팅과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내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해서 자신의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죠. 남편 윤 씨는 처음에는 아내 이 씨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착한 마음에서 이 관계를 시작했겠지만 남편 윤 씨는 마치 늪에 빠진 것만 같았을 겁니다.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더욱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조종은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시작되기에 내가 이미 빠진 걸 알게 되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빠져나올 힘이 없게 됩니다. 자, 이 사소한 조종을 예를 들어보면 1,000원만 빌려줘가 10,000원 빌려줘가 되고 10,000원만 빌려줘가 100,000원 빌려줘가 되고 100,000원 빌려줘가 1,000,000원 빌려줘가 되는 것입니다. 1,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위험 신호들 계속 말씀드리죠. 구분이 쉽지 않고 모호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위험 신호를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 물음표를 계속 만드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불쌍해도, 아무리 상대방이 매력적이더라도 내 마음에 최소한의 울타리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 연인 관계에서 갑을 관계, 조종 관계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서로에게 시간과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한 사람이 혼자 80% 이상의 시간과 돈을 책임지고 있다면 이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이 마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영화, 드라마, 발라드 같은 음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이 마음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마음입니다. 정신질환일 수 있고 가스라이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사랑은 무절제한 사랑입니다. 이 무절제함은 상대방을 망칩니다. 결국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나도 망치고 상대방도 망치는 이기적인 사랑 방식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소시오패스를 제압하는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폴 연구소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